Hey, what's up guys? 안녕하세요, 피플 윤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헬스 초보자가 가장 빠르게 헬스 중급자가 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헬스 초보분들은 헬스장에서 기구를 이것저것 사용해보거나 혹은 러닝머신만 타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헬스 초보자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거는 유산소 운동도 아니고 근육 운동도 아닌 해부학 이미지부터 보셔야 됩니다. 거기에 더해 근신경계를 깨우는 트레이닝부터 하셔야 됩니다. 가슴 운동하는데 어깨가 아프고, 엉덩이 운동을 하는데 허벅지가 아프고, 데드리프트 운동을 하는데 허리 관절만 아프신 분들은 초중급자 상관없이 이 영상을 보고 기초부터 다듬는 걸 추천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몸을 움직일 때는 이게 단순하게 1차원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먼저 뇌에서 명령을 내리고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를 통해 근육을 움직이는 과정이 정말 찰나에 걸쳐 일어나며 그러한 일련의 신호를 뼈에 붙어있는 근육을 통해 움직임을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과정은 훈련을 통해 반응 속도를 높일 수가 있는데 운동을 시작하는 초보자분들은 근신경계 반응 속도가 늦을 수밖에 없고 근육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평소 운동을 한 사람은 돌부리에 걸려도 금방 균형을 다시 잡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은 넘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능력은 근신경계 발달 정도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납니다. 헬스장에서 등 운동을 하는데 등이 아니라 승모근과 이두근만 아플 경우도 등 근육신경의 민감도가 낮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특히 등 근육은 우리 눈에 보이는 부위가 아니기 때문에 실신경과 멀어져서 헬스 초보자분들은 더더욱 등 근육에 힘을 주는 법을 어려워합니다. 여성분들의 경우 가슴 근육을 사용하는 법을 정말 어려워하시는데 남성에 비해 지방층이 한 겹 더 있고 근력이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슴 근육의 근신경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남자라면 한 번쯤은 거울을 보면 막 이렇게 가슴을 쥐어짜며 한껏 멋진 표정을 지어본 적이 있을 건데 이러한 과정이 진짜 생각보다 근신경계 발달에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헬스 초보자분들은 운동 시작 후 곧바로 고강도 운동을 하는 것보다는 잠들어 있는 근신경을 깨우고 근육의 위치와 움직임을 익히는 데 초점을 맞추고 운동을 먼저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등 근육, 근신경을 깨워드릴 건데 지금 띄워드리는 해부학 이미지를 유의 깊게 한번 봐주세요. 등 근육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단일적인 커다란 근육이 아닙니다. 여러가지 근육 섬유가 모여 근육 다발을 이루는 큰 근육으로 흉추와 요추부터 상완골에 붙어있는 정말 커다란 근육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등 근육은 등에만 이렇게 딱 붙어있는 게 아니라 척추부터 팔에 붙어있는 아주 길다란 근육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팔을 올리면 등 근육이 늘어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헬스장에 가면 꼭 있는 기구인 랩풀다운이 이러한 이유 때문에 만들어진 기구입니다. 팔을 위로 올리는 동작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등 근육이 늘어나는 거고 등 근육이 붙어있는 위치를 고려해서 그립을 넓게 잡으면 등 근육이 더 활짝 늘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헬스장 기구를 자세히 보면 랩풀다운 손잡이 뒷부분이 살짝 꺾여서 안으로 휘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이해하셨으면 벌써 여러분의 등, 근신경은 약간이나마 깨어진 겁니다. 눈에 보이는 피부를 보는 게 아니라 피부 뒤쪽에 있는 근육 결과 모양 그리고 근육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를 알고 운동을 한다면 운동할 때 효과적으로 근육의 단축과 신전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운동 효율과 근신경 발달도가 훨씬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번에 알려드린 내용을 기억하고 등 운동할 때 등 근육 해부학 이미지를 떠올리며 운동하면 다음날 진짜 분명히 등 근육에 자극이 올 겁니다. 가슴 근육도 진짜 마찬가지입니다. 등 근육을 몸으로 당기는 동작이라면 가슴 근육은 몸에서 멀어지는 미는 동작으로 등 근육과 반대되는 동작을 수행합니다. 가슴 근육도 해부학을 상상하며 운동해야 근신경계로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가슴 근육도 생각보다 크고 긴 근육인데 상완골부터 쇄골두와 흉골두에 붙어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가슴은 윗가슴, 중간가슴, 아랫가슴으로 나눠져 있고 윗가슴은 쇄골뼈부터 팔뼈에 붙어 있고 중간가슴은 쇄골부터 팔뼈에 붙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등 근육도 그렇고 가슴 근육도 그렇고 팔에 붙어 있기 때문에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크고 길다란 근육이라는 것을 머릿속에 꼭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상체 운동은 팔의 움직임에 따라 근육의 움직임이 크게 달라집니다. 팔을 위에서 아래로 당기느냐, 뒤에서 앞으로 미느냐, 아래에서 당기느냐 등등에 따라 상체 근육의 움직임이 정말 크게 달라집니다. 가슴 운동을 할 때 기울기가 있는 인클라인 벤치에서 하기도 하고 평평한 벤치에서 운동하는 이유도 각도에 따라 팔의 방향이 달라지고 늘어나는 근육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 가슴 근육을 잘 쓰려면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많이 늘리고 더 많이 모아줘야 됩니다. 헬스장에 꼭 있는 체스트 프레스로 가슴 근육통을 느끼기 위해서는 앞서 배운 해부학 이미지를 머릿속에 계속 떠올리셔야 됩니다.
진짜 많이 하는 실수가 팔을 직각으로 세우고 미는데 해부학 이미지처럼 사선의 팔 위치를 맞춰서 민다면 어깨보다 더 가슴 근육으로 밀 수가 있습니다. 가슴 근육을 늘릴 때도 생각하는 것보다 팔에 붙어있는 가슴 근육까지 늘어질 수 있도록 최대로 신전하고 밀 때는 흉골에 부착되어 있는 가슴 근육까지 모아준다는 느낌으로 최대한 밀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운동할 때마다 해부학 이미지를 상상하고 운동하는 것만으로도 진짜 근신경계를 활성화할 수 있고 근육을 최대로 사용하고 성장시킬 수가 있습니다. 운동 초보자분들이 처음에 이런 근신경계의 중요성과 근육 해부도에 연상 없이 하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 그냥 열심히만 무작정 할 경우 가슴 근육이 바깥쪽만 발달되거나 등 근육보다는 승모근이 발달하거나 엉덩이 근육에 비해 하체가 과도하게 발달하여 모든 힘을 대퇴근으로 뺏기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나중에 등 운동을 해도 막 승모근만 계속 사용하게 되고 엉덩이 운동을 해도 허벅지 근육만 힘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헬스를 시작하고 빠르게 몸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로 PT를 받는 겁니다. 운동 프로그램을 선생님한테 그냥 전적으로 맡기는 것보다는 주 1회에서 2회 정도 본인이 알고 싶은 근육 사용법과 운동 방법을 배우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기 주도적으로 본인이 해보고 막 이해 안 가는 내용을 먼저 습득한 상급자에게 배우는 게 진짜 가장 빠른 방법이니까 포인트 레슨을 받아보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강제로 운동 자극을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PT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같이 운동하는 친구와 같이 운동 파트너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혼자서는 다룰 수 없는 무게를 외부의 힘의 보조를 받아 강제로 무거운 자극을 준다면 손상을 높게 가하고 그 부위에 근육통이 오게 됩니다. 근육통이 와본 분들이라면 경험해 보셨겠지만 움직일 때마다 해당 근육이 뻐근하고 통증이 오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 그렇게 근신경계가 예민해지고 발달하면서 다음 운동을 할 때 근육통이 온 부위에 근육을 조금 더 잘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 함께 운동할 수 있는 친구나 파트너가 있다면 함께 운동하는 걸 추천드리고 만약에 없다면 PT 수업을 통해 보조를 받으며 높은 중량을 다루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헬스 초보자분들을 위한 팁 몇 가지를 한번 다뤄봤어요. 이게 사실 이번 영상에 협응근까지 다루고 싶었는데 그럼 내용이 너무 방대해질 것 같아서 제외를 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추가적인 전략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경험상 운동에는 정답은 없지만 노하우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스스로 공부해보고 다양한 운동 전문가분들의 방법도 몸에 한번 적용해보면서 나에게 맞는 방법을 찾고 적용하려는 좀 주체적인 헬렌이가 되길 바라며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Thank you guys.